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의 주제는 세계 최강의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코리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화 예산의 집중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조 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 구축을 위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다음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미래 성장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도약, 즉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라인 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 구축을 위한 제조 혁신과 기술 개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1단계 예산으로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서 물류나 경영관리 솔루션, 또 상권 분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에 신규로 93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 신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스마트 상점 사업도 21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예산은 2019년 대비 3,800억 원이 늘어난 1조 4,500여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AI, 스마트 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을 했고, 향후 신성장 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실패도 축적을 통한 재기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하고, 산학 연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 체계 혁신을 통해서 정책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업 벤처기업의 도약을 돕는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서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 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제2벤처분 확산과 연계해서 벤처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 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를 544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내 벤처도 200억 원으로 증액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 유니콘 육성 자금도 120억 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을 해서 R&D 모태펀드 등의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대응 예산을
1186억 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일반 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 장비 전용 펀드를 600억 원 규모로 신설을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 원, 200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기부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 예산은 모두 2,5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스마트화를 집중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그리고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해서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 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의 신규 예산도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전통시장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산 등을 대폭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 특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 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 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자금, 효과적인 실증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서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594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 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 3,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하는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KSC,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팔로를 개척하는 청년 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업 바우처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는 998억 원으로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서 융자와 보증을 총 10조 원대로 확대했습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 예산을 9천억 증액해서 모두 4조 6천억 원으로 하였고,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 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 기술 육성 자금 및 고성장 촉진 자금을 각각 3천억 원씩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 자금도 3천억 원 증액해서 모두 2조 2,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보, 신보, 지역 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3,552억 원 증액하였고,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가 금년보다 8조 8천억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접목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올해 1차적으로 제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은 이미 5G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이 5G의 상용화를 제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접목시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과학기술과 함께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는 우리가 이제 이 제조 데이터 센터에 관한 예산 이후에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AI와의 접목입니다. 그래서 AI와의 접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업그레이드, 그 AI 사회로의 전환,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통해서 나갈 것인데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이 공장이 불량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불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무엇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 또 스마트 서비스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가 큰 클라우딩 컴퓨터와 AI를 활용한 그쪽 방향으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클라우딩 컴퓨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플랫폼을 깔아주지 않으면 이것을 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